이건 액션 플랜입니다. 그걸 읽어보면은 뭘 하겠다는 걸 솔직하게 드러냈어요. 다 설명할 필요 없고 제 기억에 나는 것만 하면 국가안보 정책 전반에 관하여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 이렇게. 국가안보 전략 전체에 관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. 아니 시민이 국가안보 전략 수립하고 하는데 왜 참여합니까? 시민이 그 공무원이 아니잖아요. 그 시민은 누구냐? 종북 세력 아니겠어요? 그 쉽게 말하면 장성 진급 심사할 때도 그 중에 참여연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평소에 종북은 주적이라는 교육시킨 사람은 다 탈락시켜버리고 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런 유의 독소 조항이 그 안에 많아요.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자기들을 나중에 고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내전적 상황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도토록 막았다. 이게 가장 큰 성과니까 저는 이거는 6.25에 준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그냥 선거가 끝났으니까 없었던 걸로 막 모든 것을 통합한다, 뭐 당평한다 이걸로 끝낼 수가 있느냐? 안 되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전과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이겼어요. 여기서 그냥 이제 안심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 맡기고 놓을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넓게 보면은 총선, 대선 이 두 선거를 지금 1년 전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가십시오. 1년 전 2011년 12월에 그때 걱정이 많았습니다. 2012년에 두 차례 선거가 있는데 그때 비관론이 두 선거 다 질 것이다. 잘하면 하나는 이기겠다. 이왕 이길 바에야 대통령 선거를 이기는 게 낫겠다. 국회의원 선거를 지더라도 또는 지어야 이길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거 기억나시죠? 그런데 두 선거를 다 이겼습니다. 그런 점에서 박근혜 씨는 이미 역사적 인물이 됐어요. 아버지는 총구로 나라를 살리고 딸은 선거로서 나라를 지켰습니다. 역사적 인물이 된 거예요. 이 두 선거는 그러니까 총선 때 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겨도 이게 정권의 한 3분의 1은 날아가는 겁니다. 새누리당 과반수를 차지했는데도 지금 국가보안법 방공법 위반자가 300명 국회의원 중에 29명 아닙니까? 그 중에 이적단체 관련자가 그 중에 또 19명. 이게 종북은 진보당이 그거는 지역적인 거고 몸통은 민주당이죠. 민주당이 몸통인 것입니다. 그런데 어쨌든 선거의 여왕, 이 운명적 여자분의 등장에 의해서 두 차례 선거를 이겼습니다. 이건 체제를 지킨 거죠. 여기서 그다음 더 한 걸음 우리가 뭘 할 거냐? 우선 문재인 후보가 받은 1,400만 표가 너무 많아요. 저는 좌우로 나뉘지면은 6대4다 이거 6대4 게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6대4 게임이다. 큰 차이로 이겨야 되고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108만 표 차이밖에 안 됐어요. 거기는 무슨 지역적인 게 들어갔습니다. 세대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은 언론입니다. 한국 언론의 좌편향 도도. 이번에 박근혜 씨의 승리가 어떤 점에서는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렸어요. 맞바람을 받으면서 달려서 이겼습니다. 그 맞바람은 뭐냐? 언론입니다. 언론. 좌편향 언론. 올해 1년 동안 박근혜 씨는 약 3대1로 불리한 언론 보도를 상대해야 되었습니다. 양적으로 우선 안철수, 문재인, 박근혜 1대1로 지면 또는 방송 시간을 배분을 했어요. 그런데 안철수, 문재인은 입만 벌리면 박근혜를 요구합니다. 사실은 2대1이죠. 그 다음에 우리 기자들이 지금 기자라는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한국에 약 2만 5천 명입니다. 그 중에
6%가 30대 40대입니다. 쉽게 말하면 386이. 이러니까 그 위에 부장, 국장이 50대 돼도 밑에서 서 올라오는 기사를 고치기가 힘듭니다. 이게 여론이 되어버리니까. 생내적으로 좌편향된 기자들이 한국 언론의 허리 부분을 딱 잡고 있어요. 그러니까 쓰기만 하면 어떤 기사가 되느냐.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한테 불리한 기사. 는 커지고 문재인한테 불리한 기사는 작아졌어요. 저는 언론이 정상적인 보도를 했으면 문재인 후보는 후보 등록도 못하고 등록한다 하더라도 득표율이 7대3 됐을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정수장학회 그거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. 이 기사거리가 안 됩니다. 정수장학회를 계속 쓴 기자들이 그 분량만큼 문재인 후보의 다른 약점, 근데 낮은 단계 연방제. 아니 대통령 후보가 헌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헌법을 파괴하는, 더구나 이것은 사실은 공산화 혁명으로 가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느냐.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섰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? 그게 아니라도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문재인의 연관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섰더라면 아마 지지율이 폭락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언론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.